많이 아파. 안 아파. 안 아픈 대한민국! 수요일 4부 오늘은 안 아픈 대한민국 시간입니다. 맛있는 한 그릇에 담긴 건강한 세상, 건강한 문화 이야기를 맛보는 시간이죠. 맛 칼럼니스트 황교익 씨, 안 아픈 원 강영주 원장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홍주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강흥주입니다. 자, 지난번에 냉면 이야기, 또 해장 음식 이야기 하면서 시간이 모자라서 다 못했는데 네. 오늘 마저 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냉면 이야기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한 2박 3일 찾아야 돼요. 그래. 지난주 핵심 이야기는 냉면은 여름에 먹는 게 아니다. 겨울이 맛있다. 겨울이 더 맛있다. 네, 예. 겨울이 제철이다. 그러면은 반대로 이열치열이라고 네. 뭐 뜨거운 매기 매운탕 같은 거 이런 것도 여름에 먹어야 더 좋다. 원래 그 뜨거운 음식 같은 것을 여름에 먹는 것으로 이렇게 많이 여겼죠. 원래 복날 되면 그 시냇가로 솥 하나만 달랑 들고 와서 예. 참엽이라 그러죠. 예. 뭐 돌멩이 뒤져가지고 민물고기 이렇게 잡아서 넣고 예전에 뭐 지금은 이제 이야기하면 안 되겠죠. 게 예, 잡아서 이렇게 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푹 끓여서 따끈하게 이렇게 먹으면 이제 이 뜨거운 음식 먹고 나면 이렇게 몸에 확 열나잖아요. 그러면 열나고 난 다음에 시원하거든. 이 여름 음식으로 뜨거운 음식도 많이 먹었죠. 요즘도 뭐 복날에 삼계탕집이 줄 서서 먹으니까. 이제 뜨거운 걸 먹으면 이열치열 보통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뜨거운 걸 먹으면 이 소화기관의 내장의 온도가 올라가니까 우리의 체온 중추에서 우리 체온이 높아졌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체온이 높아졌으면 그 높은 체온을 낮추기 위해서 땀구멍을 열어서 땀을 많이 흘려라. 그러니까 땀을 많이 분비를 하는 거죠. 땀이 분비하면서 우리 체온을 낮추게 되니까 우리가 시원하다고 느끼는 거죠. 전혀 근거 없는 게 아니고 의학적으로 충분히 리저너블할. 그러니까 외계 온도보다 몸의 온도를 더 높이면. 예, 그렇죠. 예, 시원한가 근데 보네. 너무 높여가지고 내부 온도를 40도 이상 이렇게 하면 일사병에 걸리게 되니까 그 정도 높이면 안 됩니다. 예. 옛날 우리 조선 구한말 뭐 이때 혹은 뭐 일제 강점기 시대에 우리나라를 방문했던 외국인들 그 외국인들 눈에 비친 조선인들은 한여름에도 공부를 막 떼서 뜨끈뜨끈한 막 그런 방에 잔다고 이해를 못하겠다 그런 글들이 좀 남아 있어요. 그게 아마 우리 그 가옥이 그 취사의 열과 함께 하죠. 그렇죠. 이게 난방의 열을 함께 하기 때문에 아마 그 여름에도 이렇게 불 떼야 되는 경우들이 생기죠. 그리고 주막집에서 묵을 때도 그 외국인이 그만 좀 떼라고. 근데 그런 문화가 찜질방 문화, 뭐 사우나 문화로 이렇게 번진 게 아닌가. 그럴 수 있어요. 그게 뜨끈뜨끈한 데 있으면 이상하게 몸이 노곤하고 나이가 들수록 이상하게 나이가 들수록 좋더라고요. 온도를 못하니까. 요즘 저는 아직 시원한 걸 좋아하는 거 보니까 그래요.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지난주에는 북한 냉면 이야기를 좀 했는데 이번엔 남한 냉면 이야기를 좀 좋습니다. 해보겠습니다. 흔히 뭐 특정 가게를 언급하면 뭐 좀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뭐 봉피앙, 을밀대, 뭐 우레옥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자기들의 기호의 차이가 있겠죠. 이게 대체로 이런 것 같아요. 이게 냉면이라는 음식이 그 입맛을 들이기가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처음 입맛을 들인 가게로 해서 이렇게 무슨 파 나눠지는 게 아닌가. 그렇죠.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해요. 본인은 어떠세요? 저는 뭐 두루두루 그 가게들마다 이렇게 특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매년 여름 되면 요즘은 기자들이 연락을 잘 안 하는데 기자들이 뭐 연락을 해요. 이거 선생님이 자주 가는 단골 그 냉면집이 어디예요? 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매년 여름마다 그 가게 이름을 다르게 해서 말을 해줘요. 어떨 때는 봉피앙이라 그랬다가 어떨 때는 우레옥이라 그랬다가 어떨 때는 뭐 을지면옥이라 그랬다가. 여기는 해요. 어쨌든 가면 실패는 안 하겠네요. 꼭 그렇진 않아요. 여름은 사실 실패할 확률도 높아요. 오히려 여름이? 여름이 그 냉면 가게가 장사가 잘 되니까 그런지.
국물이 조금 흐려지는 것 같은 느낌 그렇지 않아요? 여름 되면 이상하게 그죠? 저는 겨울에 주로 가서 먹거든요. 역시. 근데 음식을 아는 분들은 겨울에 냉면은 맛있는 집은 그런 것 같아요. 저기 이제 장충동 쪽에 가면은 거기는 만두가 맛있거든요. 예. 왕만 평양만두가 나오는 집 맛있고 의정부나 을지로 뭐 이쪽으로 가면은 거기는 돼지고기 수육이 맛있죠. 그래서 냉면뿐만 아니라 그걸 먹기 위해서 그렇지. 가는 거여서 그래서 냉면 맛있는 집 저는 그러면은 그 집이 수육을 파느냐 안 파느냐. 우리가 수육보다는 이제 편육이죠. 예, 편육. 그 고기를 삶아서 이게 눌러서 물을 약간 빼서 고기가 약간 그러니까 꾸덕꾸덕하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상태. 그걸 보통 이제 편육이라 그러죠. 이게 사실 편육이 맛있는가 그게 사실 더 중요할 수 있어요. 그죠? 그게 술안주로 그게 죽이잖아요. 술안주로 좋죠. 네. 그래서 저 강원도 쪽에 막국수 잘하는 집도 편육들이 맛있어요. 맞아요. 예, 그래서 이게 같이 맛있어야지 그 집 냉면이 맛있다. 맞습니다. 그런데 냉면은 원래 고기 먹고 나서 먹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술 마시고 난 다음에. 아니, 그 뭐가 해장 이야기 이따가 다시 따라하기로 하고. 네. 보통 고깃집에 가서 고기를 먹고 그다음에 후식으로 이렇게 먹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맞아. 그 선주 후면 뭐 이런 게 말이 떠돌죠. 그게 궁합이 맞는 거예요? 고기와 냉면. 근데 여기서 이제 고기 먹고 냉면 먹는 것은 주로 이제 함흥 스타일의 냉면들이 많이 나오는 거지 평양냉면 스타일들은 그렇게 나오지는 않죠. 그래서 좀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기 봉 어디만이 조금 예외적인 경우고. 근데 그냥 일반 고깃집에 가면 냉면을 시켜서 나오면 이게 진짜 만들었는지 아니면 공장 냉면인지 좀 그럴 엉뚱할 때가 있어요. 그게 냉면의 격을 떨어뜨린 데가 사실 이 고깃집 때문이죠. 예. 그러니까 그 1970년대 이전만 하더라도 이 냉면을 전문으로 하는 그러니까 냉면 가게가 여름에는 냉면 팔고 뭐 겨울에는 곰탕 팔고 이런 식으로 해서 영업하는 형태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70년대에 그 수인성 전염병, 뭐 콜레라, 이질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그 많은 타격을 입었어요. 그 이후에 냉면이 살아남는 게 고깃집으로 살아남죠. 가든이라든지 고깃집들이 번창해지면서 이 냉면을 내는데 고기 가격이 비싸니까 갈비집 이런 데 소갈비집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냉면을 서비스로 내는 이런 가게들이 생겼어요. 싸게 냉면을 내려고 하니까 그 면도 부실해지고 육수도 좀 부실해지고 하면서 냉면의 격이 막 이게 떨어져 나간 거죠. 그래서 고깃집의 냉면을 만족스럽게 먹은 적이 별로 없어요. 이게 냉면이 굉장히 불행해지는 시기에 고깃집이 늘어나는 시기는 냉면이 불행해지는 시기라고 저는 봐요. 근데 이런 차이가 있더라고요. 이제 저는 이제 평양냉면을 막국수에 이렇게 익숙해졌는데 저희 어머님을 모시고 평양냉면집에 가면 어머니 화를 내세요. 왜 이런 냉면집에 데리고 왔냐고. 그런데 이 전라도 특히 광주 쪽에서는 냉면집이 없기 때문에 냉면 맛을 고기 먹고 그다음에 먹는 냉면으로 어머님이 익숙해져 있어서 그래서 그런 데 데리고 가시 좋아해요. 그래서 오장동을 모시고 가시든가 이래야지 어머니 야 그래도 좀 먹을 만하다. 그렇지만 평양냉면집 모시고 갔다가는 두고두고 그걸 냉면집에로 데리고 갔냐 이러시고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맛은 그 MSG 맛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죠. MSG 육수. 어머니의 손맛이 다 MSG. 그러니까 그 맛인 건데. 저는 뭐 냉면을 그렇게 즐겨 먹는 사람이 아닌 입장으로서 이거를 12,000원, 14,000원 이게 너 이렇게 주고 먹어야 되느냐. 이건 거품인가 아닌가. 일단 거기에 대한 오해를 좀 풀어야 되는 게 그러니까 제대로 하는 냉면집의 경우를 갖다가 예를 들어야 돼요. 저도 이제 그 냉면집 취재를 많이 해서 주방을 많이 들어가 봤어요. 근데 그 좋은 국물을 내려고 그러면 일단 소고기들이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뭐 이 가게 이름을 예로 들면 안 되겠죠. 아주 오래된 집이에요. 그 집 같은 경우에는 소고기 그러니까 서울에서 가장 오래된 정육점에서부터 계속해서 그 대를 이어가면서 계속 그 고기를 받는데
사실 질이 굉장히 좋아요. 와, 저거 그냥 구워 먹지. 저거 가지고 국물을 낼 정도인가. 근데 그 질을 항상 유지하려 그러면 사실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죠. 그리고 메밀 가격이 비싸요. 그러니까 수입되는 메밀이라 하더라도 밀가루 가격에 비해서 비싸거든요. 그래서 재료 가격이 비싸다. 물론 이게 제대로 하는 메밀 냉면의 경우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는 한 그릇에 한 12,000원, 13,000원 이렇게 하는 가격을 저는 뭐 그렇게 비싼 가격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요즘에 떠올라서 14,000원, 15,000원 이러는데 사실은 조금 부담스럽긴 서민 음식으로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저는 12,000원 정도까지 15,000원 너무 비싸. 네. 그러니까 일단 메밀 자체가 비싸고 좋은 육수를 내려면 좋은 고기를 써야 되는데 단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 네, 네. 근데 호남에는 왜 냉면이 없을까요? 일단은 이 냉면을 하려면 메밀이 많이 생산돼야 되잖아요. 호남에는 먹고 살 게 많아. 메밀꽃 필 무렵 하면은 강원도, 봉평, 평안도, 함경도 이쪽에서 많이 산간지방에서 많이 자라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평야지방에서는 이게 자라지를 않아요. 이건 구황작물이지 않습니까? 쌀 떨어지고 다 떨어지면 얼른 심어서 배 채우는 식물인 거죠. 소화도 안 되고 이런 거여서 이 전남지방은 전라도지방은 곡창지대이기 때문에 쌀 없으면 보리를 먹는 거지. 잘 먹고 잘 살았다 이것이 뭐. 그래서 저희 어렸을 때 그랬던 거 광주에서 냉면집 냉면만 전문으로 하는 집이 딱 한 군데 있었어요. 도청 옆에 한 집만 딱 있었고요. 그 나머지는 냉면집이 없었어요. 그러면은 주로 그 호남 분들은 여름에 시원한 면 어떤 걸 즐깁니까? 제가 가장 많이 먹는 건 콩국수죠. 콩물국수죠. 콩국수 맞아. 근데 그게 저는 아직도 그 뭔 맛으로 먹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여름 되면 먹는 게 이제 서울 사람 먹는 것은 콩국수고 전라도 사람들이 먹는 것은 콩물국수죠. 저희들이 이제 콩물국수라고 불러요. 그냥 저도 안 먹습니다, 진짜. 아니 그래서 왜 그러냐면 메밀로 만든 국수여서 메밀국수 아닙니까? 안동 지방 사람들이 그래서 이거 콩물국수가 만든 것이 콩국수가 아니죠. 뭐 못 먹고 살아가지고 우리도 안동 국수 있잖아요. 강고등어 정도나 뭐 맛있다 그러지. 그 다음에 이제 먹는 것은 이제 잔치국수 같은 그 국수를 열무김치에다 넣어서 먹는 시원하게 열무김치. 그리고 이제 70년대나 80년대 초반 같은 경우는 시골에서 일하고 나서 새참으로 먹는 국수를 먹는데 그때는 뭘로 먹느냐면요. 설탕물에 말아 먹었어요. 그때는 설탕이 가장 비싼 맞아요. 명절 선물이었기 때문에 설탕물에 설탕을 많이 넣어서 말아서 내주면 최고 대접이었던 시절이 있었죠. 아까 콩국수 얘기하고 설탕 얘기 나왔으니까 콩국수에 설탕을 넣어서 드시는 분도 있고 소금을 넣어서 드시는 분도 있잖아요. 전라도 쪽에서는 설탕 많이 넣더라고요. 아니 소금을 넣어요. 그래요? 네, 우리는 대대로 토마토도 그렇고 토마토도 소금을 친다고요? 네, 우리 소금으로 먹습니다. 소금이지. 토마토 설탕이지. 그게 안동 지방이 뭐 맛을 알아요, 거기? 제가 중학생 될 때까지 회를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구경을 못해. 회가 뭔지 구경을 못해. 우리는 뭐 생선이랑 고등어밖에 못 봤으니까. 끼니 때마다 생선회 올려놓고 먹으면 공대하고 다르죠. 소금과 설탕 어느 게 더 콩국수는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설탕이 설탕국수를 저도 이제 먹어본 게 그러니까 논일 하는 분들, 반일 하는 분들. 그러니까 여름에 체력 소모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이때 기운을 돋우게 하는 것은 당이죠. 그래서 아마 국수에다가 설탕을 넣어서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6, 7월 달에 전라도 지역에 농어촌 지역에 취재 갔다가 설탕국수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콩국수 먹을 때도 설탕을 담뿍 한 3-4숟가락 이렇게 넣고 이렇게 해서 드시는 것도 저도 먹어봤거든요. 근데 콩국수는 콩의 향을 제대로 즐기자 그러면 소금이죠. 소금. 설탕이 너무 맛있어서 콩 맛을 죽여버려요. 그래서 콩국수는 소금으로 해요. 소금으로. 맛있죠. 동감합니까? 예, 저는 소금으로. 알겠습니다. 광주에 유명한 콩국집 있잖아요. 무등산 밑에 내려. 그게 설탕 아니에요? 설탕도 있고 소금도 골라 먹으라고 하죠. 소금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가서 설탕만 있으면 소금 주세요 해서 먹는 쪽이어서. 자, 그러면 해장 이야기로 넘어가서
이제 냉면으로 해장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리고 또 뭐 아이스크림으로 해장한다는 분들도 계시고 이게 술이 많이 들어가서 좀 부대낄 때 이렇게 시원한 거 들어가면은 원장님 어떻게 좀 편안한 게 과학적으로 뭐 입증되는 겁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 알코올이 들어가면 술을 마시면은 이게 이제 분해가 돼서 아세트알데히드로 분해가 되고 맨 마지막에 이산화탄소하고 물로 분해가 돼요. 그랬는데 이 술을 마시면은 우리 몸에 탈수작용이 일어나요. 아. 기본적으로 몸이 우리가 뭐 바닷물 먹으면 짜듯이 술을 먹으면 몸이 짜져요. 그래서 갈증이 일어나기 때문에 충분한 수분 공급을 해주는 게 좋죠. 그래서 물을 많이 먹으면 물을 많이 먹는 게 술 마실 때 술을 마시는 중간도 그렇고 술 마신 후도 그렇고 물을 많이 마셔주는 게 가장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도 시원한 육수물을 탁 먹으면 그렇죠. 도움이 된다.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국물이 짜면은 나트륨 함량이 높거든요. 그렇죠. 나트륨 함량은 이게 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칼륨 함량이 높은 뭐가 있죠? 칼륨 함량이 그런 것은 우리가 토마토 주스? 토마토, 상추, 무순, 오이 이런 것들이 많이 넣어서 먹으면 좋죠. 아, 그러니까 그리고 채소로 되어 있는 주스류 이런 거 괜찮겠네. 같은 거 먹으면 훨씬 도움이 되는 걸로. 나트륨이 별로 안 좋다고 하셨는데 나트륨 많이 들어간 짬뽕으로 해장하는 분들이 엄청 많은데. 아니 그러니까 이게 해장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술을 먹고 나서 해장을 할 때 간의 기능을 다시 회복하는 것하고 우리 술 먹고 나서 그다음 전날에 있던 숙취를 푸는 것하고는 조금 다른 게 있어요. 맞아. 우리가 술을 먹었는데 머리도 아프고 몸도 찌뿌둥하고 몸도 무겁고 막 이러고 있을 때 짬뽕이나 이런 자극적인 거 먹으면은 일시적으로 이게 아주 정신이 깨어있는 느낌 들고 그다음 몸이 활력이 있는 느낌이 들기 그렇죠. 때문에 그걸 먹어서 해장되는 느낌이 있는데 그럼 정말 해장이 되느냐. 그렇진 않는데 그래서 뭐 요즘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요즘 뭐 방송이나 유튜브나 이게 해장국 저널리즘이냐. 근데 그런 것들이 시원하기는 한데 실질적으로 해장은 안 된다는 거죠. 착각하게 만드는군요. 그렇죠. 우리 그 유튜브에서 많은 분들이 동치미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동치미. 뭐 동치미가 있어요. 동치미를 집에서 동치미를 담근 지가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그게 동치미 국물에 국수 넣어서 이렇게 해도 그리고 좋죠. 일단은 풀려면은 수분, 그 다음에 이것을 알코올을 분해하는 데 필요한 전해질들 그리고 아미노산, 그 포도당 같은 것들이 일단 공급이 돼야지 좋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먹는 뭐 콩나물 같은 거는 아스파라긴산, 콩나물 해장국, 콩나물 해장국. 근데 그런 전해질 성분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뭐 계란 같으면 시스테인 같은 아미노산 성분이 있어서 계란도 좋습니까? 계란이 아주 좋다고. 아, 그래요? 계란 해장이 아주 좋다고. 콩나물 해장국에 계란 한 2개 정도. 그렇지. 그게 딱 궁합이 맞는 거죠. 전주 사람들이 보통 술꾼들이 아니네. 그러네요. 보니까. 콩나물 해장국에 계란 들어가지. 그렇네요. 이거 술안이라고 해가지고 2개씩 주는 데도 있고 이러잖아요. 와. 제일 좋은 데는 그냥 이 바구니채 넣고 먹고 싶은 대로 먹으세요. 하는 집이 제일 좋죠. 딱 하나만 주는 집이 좀 야박하더라고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 해장을 냉면으로도 합니다만 보거. 복국. 지리. 이게 몸이 싹 정말 풀어지는 것 같아요. 복국을 먹기 위해서 술을 마셔야 돼요. 그냥 먹으면 맛이 없어요. 이거는 전날에 반드시 술 마시고 난 다음에 먹어야 맛있는 게 복국입니다. 그렇죠. 복지리로. 근데 복지리에도 야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일단 이제 보고 자체가 자기가 보고 독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독을 해독하기 위해서 이 보고는 자기의 특수한 성분들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이 우리가 먹었을 때 해독작용을 도와주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근데 일단은 보고를 소동파가 얘기를 했잖아요. 목숨을 걸고 먹을 만큼 맛있는 겁니다. 근데 주로 요즘 나오는 보고 해장국은 밀복이죠. 독이 별로 없는. 밀복, 까치복. 근데 이제 강원도 가면은 11월 말부터 가장 흔하게 잡히는 게 밀복인 거죠. 근데 뭐 요즘은 뭐 식당에서 보고집에 가면 전부 다 양식이니까. 양식이죠. 양식 보고니까. 양식 보고 독도 없대. 독이 없으니까.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보고도 해장에 상당한 도움이 된다. 선지 해장국 이런 건 어떻습니까? 이것도 도움이 될 것 같기도 한데.
이제 선지 해장국에 어떤 사람은 선지를 먹으면 그게 뭐 선지 해장이나 뼈 해장국 같은 경우는 그게 성분으로 봤을 때 우리 몸에 좋은 성분이 많이 들어있다라고 베스트에 꼽기도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우리 건강에 가장 나쁜 음식 중에 하나. 뭐 이렇게 둘 다 섞여 있긴 왜 한데. 나빠요? 선지 해장국? 짜고. 나트륨 그다음에 지방 성분이 많고. 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러니까 선지 해장국 같은 경우는 선지에 다양한 미네랄 성분이나 아미노산 성분들이 들어있잖아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뼈를 우려내면서 나오는 다양한 전해질 성분들이 있고 그래서 선지나 뼈 해장국 같은 것도 충분히 괜찮다. 그래서 어느 걸 하나를 가지고 이게 꼭 정답이다.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두 분 얘기 나온 것 중에는 콩나물과 보고가 최고인 것처럼 찬사를 보내주셨는데 한교익 씨는 어느 걸 선호합니까? 해장. 술 자주 드시니까. 저는 뭐 따로 뭐 이 해장국 뭐 이런 것은 먹지는 않고요. 그냥 진한 커피 한 잔. 커피? 네. 커피에 설탕 탑니까? 아니, 안 타고. 그냥 블랙으로. 아주 진하게 해서 그 커피를 아침에 이렇게 한 잔 하면 그게 무슨 각성 효과가 있는 건지 뭐 어떤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게 괜찮아요. 근데 예전에 제가 해장하는 방법은 요거보다는 조금 다른 게 있는데 홍차. 홍차에다가 그냥이 아니라 거기다 위스키를 조금 이렇게 타서 그러니까 알코올이 약간 들어가 있게 한 홍차를 한 잔 이렇게 마시면. 술을 전날에 많이 먹어서 지금 속이 아파 죽겠는데 거기에 또 알코올을 집어넣어요? 그게 괜찮아요. 그러니까 술을 이기는 방법은 술을 약간 더하는 방법이 제 생각에는 그게 가장 낫거든요. 근데 특히 많이 먹으면 안 돼요. 많으면 또 그날 또 계속해서 달려야 되거든요. 아침부터 달리니까. 그게 비슷한 게 우리나라에 있는 모주잖아요. 그렇죠. 모주를 이제 막걸리에다가 설탕을 넣어서 끓여가지고 끓이면 알코올이 거의 날아가고 그다음 알코올에 들어있는 성분들은 유용한 성분들은 남아있는 걸 해장을 먹으면서 해장국을 먹으면서 모주를 한잔 하거든요. 그게 이제 황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거다. 모주 그죠. 비슷한 모주가 알코올이 완전히 날아가는 게 아니거든요. 한 2% 3% 정도는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맛있다고 또 여러 잔 마시면 이게 또 발동 걸리거든요. 그래서 아침부터 또 술을 먹게 만드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아침에 술로 해장하는 방법 이것도 사실 꽤 괜찮아요. 꽤 괜찮은 방법인데 좀 조심해야 되는 것. 조심. 자, 우리가 지금 해장 음식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술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 여러분들 과도한 음주 삼가하시고요. 특히 미성년자는 안 됩니다. 네, 저는 확실한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뭘? 해장 확실한 방법. 속이 편안해지는. 병원에서 닌겔 수액이라고 그러죠. 수액. 최고 아닙니까 그게? 수액을 맞는데 제일 좋은 건 아미노산 수액에다가 포도당이 들어있는 두 가지를 섞여 있는 아까 맞는 대로. 지금 원장님 지금 그 병원 홍보하는 것 같은데. 아니 저희 병원에서는 저만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있는 것을 수액으로 맞으면 일단 수분이 공급되잖아요. 우리가 입으로 마셨을 때의 흡수되는 율하고 혈관으로 맞았을 때하고 다르거든요. 100% 흡수가 되기 때문에 거기도 아미노산도 우리가 아까 해장국으로 여러 가지를 먹었던 게 흡수되는 율이 낮지 않습니까? 시간도 걸리고. 근데 바로 되고 포도당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가장 효과가 빠르고 거기 이제 더해서 저희들은 이제 간에 좋다고 하는 몇 가지 주사제를 첨가해서 그래야지 또 그 다음 날도 술을 마실 수 있기 때문에. 의료보험 됩니까? 안 됩니다. 수액은 여러분들 병원에서만 맞을 수 있으니까 의사와 상담 후에 맞으시기 바라고요. 마시면 안 됩니까? 마시면 흡수율이 떨어집니다. 주사로 맞아야 됩니까? 주사로 맞는 게. 그리고 한때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러시아에서 한국산 배주스가 이 해장에 좋다고 엄청난 인기를 끌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왜 한국산 배주스가 그렇게 해장에 좋다고 인기를 끌었을까? 효과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성분이 아마 일단 수분이 많고 다양한 미네랄이나 이런 성분들이 많으니까 비타민이나 그래서 도움이 될 수는 있죠. 달달한 설탕이 좀 들어갔기 때문에 주스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때 그 수분 공급하는 데도 좋고 근데 정확하니 그러니까 모르는데 근데 어떤 어느 나라든가 다양한 방식의
해장 방법이 그렇죠. 있잖아요. 뭐 피자 먹는 나라도 피자 먹는 나라도 있고 햄버거 먹는 나라도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이해가 잘 안 되는. 네, 이해가 잘 안 돼. 속이 울렁거려. 말만 들어도 좀 그래도 해장이 된다 그러네요. 그게. 근데 해장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포도당을 공급하는 성분이 있고 피자 도우에 그다음 거기에 뿌려주는 치즈나 이런 데 아미노산이나 다양한 미네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도움이 될 거라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원장님이 추천하는 해장 음식 하나만 추천하면 어떤 걸 추천하시겠습니까? 저는 물회나 물회? 네, 물회가 그것도 좀 되지 해장이. 아니 전날 술을 먹었는데 다음날 물회를 먹더라고요. 정말 소주 한 잔 곁들이면서. 두 분하고 저하고는 역시 안 맞는 것 같아요. 이 음식 궁합이 전혀 안 맞습니다. 우리는. 저도 기대 별로 안 해요. 저희는 안동에서는 해장을 민물 매운탕으로 합니다. 내기 매운탕 아주 해장이 뭐 완벽하게 돼 있어요. 이게 어죽 같은 게 더 낫겠죠? 오죽. 예. 그게 어떻게 해장이 돼요? 그거는 조금 수준이 좀 낮은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어쨌든 오늘 여러 가지 해장 음식을 이야기했는데 술은 많이 안 드시는 게 제일 좋겠죠. 그러나 혹시라도 전날에 과음했으면 이런 음식으로 좀 풀고 그러면서 다시 한번 또 사람들 만나서 점심 때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죠.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해장은 그 전날에 술 마신 사람들끼리 다시 모여서 이 해장하는 거 요게 굉장히 재밌어요. 예, 커뮤니케이션이 또 되는 거죠. 참 도움도 돼요.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냉면 이야기 지난주에서 해보면서 해장 음식까지 다뤄봤습니다. 지금까지 말씀 나누신 두 분 황교익 마칼루니스트 강영주 안아파 의원 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수전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